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 언니입니다. 저는 쓸데없이 관리 많이 하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쓸데없이 열정이 넘치는 최열정입니다. 네. 자, 오늘 그 권말금 씨가 쓸데없이 맑은 권맑음 씨. 네. 지금 또 쓸데없이 외국에 가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 이제 재밌게 해보려고 한 이제 3개월 모였습니다. 정도? 예, 3개월 저희가 정도. 해야 되는데 네. 권맑음 씨가 맑음을 더 추가해서 해파리가 되어서 돌아오겠다고 했거든요. 해파리.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해파리의 투명함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그 중간중간 스페셜 게스트도 초대할 거니까요. 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지난 그 방송에서 우리 준마칭호를 벌이면서 채널 이름도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바꿨어요. 맞아요. 그 지난번 방송 끝나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3시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네, 3시간 넘게 진짜. 도대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이냐? 네. 라며 이제 장장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끝에 결론이 났는데 우리는 쓸데없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게 공통점이다. 우리의 맞아요. 정체성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나이가 40이 넘어도 주책 없이 진짜 공부만 네. 하고 싶어. 네, 맞아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름을 쓸공 언니로 바꾸고 과거에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해본 이야기 그리고 현재도 쓸데없이 계속되고 있는 쓸데없는 공부 이야기. 이야기 예, 그런 걸 해보자라고 맞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과거 쓸공, 현재 쓸공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자, 최열정 씨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정언니 말대로 저희가 심도 깊은 대화를 해서 저희 정체성을 발견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 너무나 기뻤거든요. 제 정체성을 발견을 하고. 사실 제가 요즘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살 거를 뭐 타로 그래 공부를 시켰을까. 아, 막 저도 그래요. 아, 진짜 가슴 아픕니다. 진짜. 그러니까 고마 그 돈으로 서울에 아파트나 하나 살 걸 뭐 이런 얘기. 똑같은 레파토리네요. 저도 많이 듣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전업주부로 살고 있지만 엄마의 기대를 진짜 한 몸에 받고 자란 K도터입니다. 아, 그러게요. 다들 좀 우리 세대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엄마들이 82년생 김지영 같은. 그러니까 네. 엄마들이 이제 진짜 저번에 말했듯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저희를 키우고 뒷바라지를 했는데 네. 지금 제가 이제 전업주부로 돌밥 네. 거의 뭐 그러고 뭐 애 픽업 땡기는 게 거의 메인이고 네.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엄마 마음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그게 꼭 우리 탓만은 아닌 게 이게 시대상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그 예전에 공부를 굉장히 우리 사회 전체가 그 지식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약간 그 상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식 노동자가 부족하고 이제 그런데 많이 필요한 그 시점이 있었는데 그거 지났어요. 이제 맞아요. 넘쳐나요. 우리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과잉 인력이라고 할까요? 유휴 인력. 필요한 그 지식 노동자가 돼버린 공부를 거예요. 했는데 네. 어디 가니까 좀 맞아. 넘쳐나니 너네 좀 집에 가라. 네, 맞아. 니네 필요 없다. 네, 네, 맞아요. 그런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진 말기로 합시다. 그래서 일단 엄마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으니까 제가 주로 했던 게 학창 시절부터 뭐 많이 배우러 다니고 공부하고 이런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엄마가 또 엄마 시대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시절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을 풀듯이 저한테 막 뭐 배우라 그러고 지금 40이 지금 네. 제가 넘었는데도 뭐 학원 다녀라. 돈 모자라면 엄마가 줄 테니까 뭐 배우러 다녀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시는구나. 네. 지금 제가 40 뭐 몇 살인데 지금 유학도 네, 유학도. 유학도 보낼 테세요. 우리 엄마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진짜요? 그런데
그 엄마의 그런 푸념들을 듣다 보니까 지금 진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고 뭐 배웠고 한 것들이 진짜 나의 삶에 지금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나의 삶에 쓸모가 없는 걸까? 네. 뭐 이런 약간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고민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냥 뚜렷한 목표 없이 결과물 없이 공부하는 게 나쁜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특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특기이자 취미가 배우기랑 공부예요. 이거를 말로 하고 싶은데 좀 네. 민망하긴 하지만. 아닙니다. 네. 마음껏 표현하세요. 그걸 특기로 삼으면 안 되는 걸까라는 고민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런데 지지난주에 저희가 그 회의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수다 멤버들이랑 신수다 하면 안 되지 이제. 구신수다. 구신수다. 언니. 구신수다 멤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저뿐만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정관리 언니도 그랬고 우리 건말금 씨도 그랬고 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리고 경단녀 3명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3명 네. 모두 그런 생각을 했다면 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야기에 공감도 해주고 네. 같이 우리가 배운 거 이제 공유하면 같이 네. 배우러 다닐 언니들이 우리 찾아보면 더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많습니다. 진짜 주변에 많아요. 정말 주변에 그 학부모님들 보면 S대 나왔는데 그냥 맞아요. 그냥 뭐 그럼 아시죠? 맞아요. 더 크게 얘기 안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던 가락들이 있어서 맞아요. 배우고자 하는 욕구와 맞아요. 그런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재되어 있는 열정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재능들 너무 아까워요. 아깝죠. 진짜. 맞아요. 네. 나중에 이제 뭐 제가 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에서 앞으로 배우고 공부한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공개도 하고 소개도 이야기해 볼 거잖아요. 네. 그러기에 앞서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지금껏 제가 쓸데없이 진짜 우리 엄마 말대로 쓸데없이 아파트 한 채 살 돈으로 여러분 지금 아파트 한 채의 가치의 그 경험을 맞아요. 들으시는 거예요. 공부한 것들을 간단하게 좀 쭉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해 왔어요. 네, 궁금하네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왜 저런 푸념을 하는지. 대학을 입학해서 제가 학과 때문에 방황을 좀 했습니다. 학과요? 전공? 전공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 입학한 전공은 좀 제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복수 전공이라는 걸 하게 되고 복수 전공으로 회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정관리 씨도 했지만 이게 딱딱 회계는 왁구를 맞추잖아요. 맞아요. 그 왁구 맞추는 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끝에 딱 떨어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미국 공인 회계사 공부를 한 3년을 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더 짧게 해요. 뭐 좀 밝히긴 그렇지만 저는 1년 했는데. 그쵸.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제가 3년이나 공부를 했고, 그리고 괌도, 이제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보는 곳이죠. 괌도 3번 다녀왔습니다. 이거 뭐 재벌집 딸 아니에요? 이거 알고 보니까 재벌이세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여유롭게 공부했죠. 그래서 다들 괌하면 막 리조트에 수영장에 면세점 이런 거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팔레스 호텔이었던가? 거기에. 아니, 저도 아는 호텔이라니 욕심이 진짜요? 나오네요. AICPA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화된 호텔이에요. 그래가지고 지하에 스터디룸이 있잖아요. 맞아요. 주르륵 그 컨벤션 룸에 앉아가지고 컨벤션 공부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처박혀가지고 시험 전날까지 막 공부하던 그게 괌의 모습이에요, 저는. 맞아요. 그립습니다, 괌. 네, 맞아요. 괌을 혹시 가있지만. 그러니까 가서 이제 이 기억을 지우고 저도 리조트의 기억을 담고 싶네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회계사가 되고 이제 대단하죠. 시험 합격을 하고 회계 법인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던 업무가 경영 컨설팅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연차가 올라가니까 내 지식이 너무 미천한데 이런 또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 들면 바로 또 실행으로 배우러 가야 되잖아요. 그쵸. 달래 열정씨예요. 그쵸. 그래야지 제 직성이 좀 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MBA를 가야겠다. 이 오. 결심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MBA. MBA를 갈 나이가 이제 좀 이제 그때 제가 30대 초 이제 막 아. 결혼도 해가지고 막 신혼 초일 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필이면 제일 힘들 때. 어, 그죠? 신혼초에 그냥 사람 하나 맞추는 것도 힘든데 공부까지 하려고. 남자친구 남편이랑 그렇게 싸우면서 그러니까요. 그 시기에 이렇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는 좀 무리고 국내 그쵸. MBA를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아.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남편의 동의하에 갔죠. 그리고 MBA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근데 막 공부를 했던 기억보다는 그때 또 제가 갑자기 또 임신을 한 거야. 어머나. 참 다이나믹하시네요. 그래서 임신을 해가지고 열심히 막 먹었던 학교 가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나게요. 아, 우리 임신하면 뭐가 땡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같이 수업 듣던 오빠들이 배고프면 저한테 와서 땡땡아 뭐 먹을 거 없니? 인간 매정. 인간 매장. 인간 매정. 그러면 제가 또 부시러 오빠 이거 하나 드실래요? 그랬던 또 기억이 나고 덕을 쌓으셨네요. 먹을 네, 거 맞아요. 나누면 덕 쌓이잖아요. 공부보다는 덕을 쌓았다 이런.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MBA 마치고 이제 직장으로 복귀를 해서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지식이 미천하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직장 생활이 나랑 너무 안 맞는다는 걸 다시 또 발견한 거죠. 맞아요. 직장 생활은 공부라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공부를 더 해서 이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예. 직장은 전쟁터예요. 전쟁을 뭐 공부한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뭐 MBA에서 공부한 게 도움은 좀 되셨나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 원래 MBA는 인맥 쌓으러 가는 곳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제 전업 투자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때는 네.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 교대 쪽에 가면 네. 부동산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몰랐네요. 부동산 종합반, 뭐 경매반. 아니 무슨 수능 공부도 아니고 종합반. 종합반. 제가 또 종합반을 되게 좋아. 이 기초부터 고급까지 가는 그 희열이 있잖아요. 역시 우리나라는 정말 학원 교육이 빠지면 정말 안 돼요. 난 또 학원 너무 좋아해. 우리나라 학원 학원들. 시스템 정말. 그래서 뭐 부동산 흐름 읽기 뭐 등등 열심히 강의를 좀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책도 읽고 네. 그리고 지인들이랑 법인도 설립을 해가지고 법인까지. 부동산 스터디도 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 공부는 아직까지 제가 하고 있는 공부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진행형이에요. 이거는 진짜 쓸모는 있었던 것 같아. 그쵸. MBA보다 부동산 공부는 이게 진짜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그쵸. 하니까 가성비는 이게 훨씬 나아요. 좋습니다. 네. 참고로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고 저도 미국 회계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공인중개사가 더 도움됩니다. 그쵸. 사는데. 40 예. 넘어 사는 데는 예. MBA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더 든든해요. 공인중개사가. 맞아. 난 늙어도 할 게 있다. 할 게 있어. 괜히 막 그 뭔가 연금 저축 하나 해놓은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참 공부 그러니까. 잘하셨네요. 그렇게 공부를 했고 또 이제 많이 했는데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애를 키웠어요. 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림책이 참 재밌더라고요. 애 그림책 읽어주다 보니까. 참 대단하세요. 이게 스펙트럼이 태평양이야. 그쵸. 나 진짜. 아니 갑자기 부동산 갔다가 MBA 갔다가 뭐 이제 그림책으로 왔다. 그림책. 이것도 예술이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우리 시대에는 그림책을 읽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쵸. 맞아요. 그때는 뭐 전래동화, 그쵸, 전래동화. 뭐 그런 거고 이렇게 다양한 그림책이 나와 있지 않았을 때 저는 컸고 그쵸. 지금은 너무 다양한 그림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한테 읽어주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네. 제가 읽어도 이게 위로가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그림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 저기 누구냐 이름도 좀 까먹었네요. 그 브라운 씨 그 이름 뭐죠? 앤서니 앤서니 브라운. 맞아. 그 사람 책 읽다 울었잖아요. 어, 애기들 가만히 있는데. 저도 그림책 읽다가 막 울다가 애기가 엄마 울어? 그러니까 그 동화책 안에 그 되게 삶의 간단한 진실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많아요.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색하게 네. 돼. 그 책을 읽고 그 네. 짧은 그 몇 구절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책 큐레이션 자격증을 공부를 했어요. 웬일이에요? 이게 쓸데없이 보이지만 일단 그림책 고르는 안목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그림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돼서 뭐 히스토리 이런 거 네.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이것도 제가 좀 좋았던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쓸공 언니에서도 기회가 되면 네. 제가 미천하지만 뭐 공부하면서 습득한 지식으로 추천 그림책 이런 거 네, 좀 좋네요. 네.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정말 이 방송할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 네, 저희는 정말 컨텐츠 걱정은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전달력이 부족해서 이렇지.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매년 하는 공부가 있잖아요. 영어 그쵸. 공부. 그건 정말 인생 숙제예요. 다이어트와 영어 공부. 이거 안 끝나. 안 끝나요. 네. 진짜. 근데 이게 제가 한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을 했으니까 이게 조금씩 방법만 바꿔가면서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 친구들은 20년 했는데 안 되면 좀 포기해라. 다이어트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20년 했는데 포기할 순 없잖아요. 저는 이게 포기가 잘 안 돼요. 애 뭐 영어 공부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게 그쵸. 나중에 외국 가서 애는 영어 하는데 나는 못하. 이거는 좀 싫거든요. 그 전형적인 왜 그 있잖아요. 이렇게 왜 교포분들 중에서도 심지어 그 중간에 이렇게 이민 가신 분들은 그 한인타운에서만 사시면 10년을 살아도 영어를 못하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신 그쵸. 건데. 돈 벌고 하다 보면 바빠서. 그렇죠. 애기 키우다가 영어 언제 배워요. 근데 일단 뭐 저는 20년쯤 해서 안 돼도 앞으로 20년 더 할 예정이고 될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응원합니다. 영어 머리가 좀 없긴 하지만 끝까지 한번 해볼 생각이고.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언어뇌를 장착하고 태어납니다. 그래요? 네, 할 수 있어요. 친구들은 또 우스갯소리로 너 영어학원 갖다 줄 돈으로 모았으면 서울에 꼬마 빌딩 샀을 거다. 아니 대한민국 영어 업계에 얼마나 이렇게 이바지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안 다녀본 학원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분이 없으면 우리나라 영어 업계가 이게 고사됐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 아까 말씀한 다이어트 그러니까 운동도 이제 매년 하죠. 네. 이게 저는 이게 한 우물만 파는 운동이 아니라 뭐 여러 개 해요 또 이것도. 한 우물이 한 수천 개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발레도 하고 발레도 해봤죠. 근데 발목이 좀 아파가지고.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발레가 아예 그 정규 수업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다들 살찌잖아요. 네, 맞아요. 안 예뻐, 그 타이즈. 네, 근데 막 우리 이제 막 50명씩 이제 그 무용실에서 발레를 하는데, 이렇게 막 코끼리 발레 쿵쿵쿵쿵쿵.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점프했다가 쿵! 이러잖아요. 그죠? 뭐 수영도 배워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배우러 다니는 거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가를 하다가 이거 내가 요가에 재능이 있나 막 이러면서 요가 지도사 자격증을 내가 한번 따볼까 막 이런. 근데 네. 그 자아도취지 선생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데없이 배우러 다니고 공부하고 이러는 게 진짜 즐겁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저기 유명한 공자님 말씀 있잖아요. 때때로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좋아. 네, 딱 좀 공자님 마인드예요. 그 시대를 앞서가신 현인의 마인드. 그쵸. 네. 근데 이게 목표를 달성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배울 때 그 느낌. 그게 중요합니다. 그 배우는 걸 즐겨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성과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를 참 막 쓸데없는데 돈 많이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딸을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 이게 좋은 거 어떡합니까? 네, 그쵸. 자, 뭔가를 한다는 건 세상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쵸? 맞아. 학원비를 쓰면은 그 학원 원장이 그저 돈을 벌어서 맞아. 뭐 그 아기들을 뭐 길렀을 것이고요. 그쵸. 그죠? 내 돈으로 이렇게. 네, 내 돈으로 부모님 봉양했을 거고요. 다 사회에 기여한 겁니다. 네네. 예. 근데 어떤 제가 책을 읽다가 네. 되게 굉장히 제가 이게 막 배움을 스탑한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뭘까요? 뭐 얼마나 이게 좀 약간 비판이어서 너무 얼마나? 뜨끔했거든요. 얼마나 비수를 꼽았길래.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뭐 무엇이든 배우면 좋은 것 아니냐는 변호는 네. 그런 배움질을 평생 옆에서 지켜본 부모들이나 배우자, 자녀들에겐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저렇게 공부가 좋아 밖으로 도는 엄마나 아빠를 절대 존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고립되고 불신이 늘어난다. 이런 이제 문구를 본 거예요. 좀 극단적인 케이스죠. 예.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배움은 네. 쓸모가 없다. 진짜 오.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거를 처음에 접하고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사실 요 글을 보고는 아 내가 진짜 배움질에 빠져서 네. 허비하고 있나 시간을 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쓸공 언니들이랑 얘기를 해서 아 이게 괜찮은 방향일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기운을 좀 얻고 또 최근에 읽은 책에서 또 되게 또 다른 어떤 문구를 발견을 또 한 거예요, 제가. 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언니가 이제 공자 얘기했지만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건데 어떤 공리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알물 얻기 위해 그냥 학문을 추구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쓸데없는 무언가는 쓸모 있는 것을 넘어서며 그 자체로 진정한 선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전 진짜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네. 요 말이 저는 더 수용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조그만 골방 안에 계속 앉아만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세상에 경험하러 나온 겁니다. 그쵸. 근데 그 경험이 이제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네, 거지만.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근데 공부가 맞아서 열심히 하는 건데. 그죠. 예, 그거는 뭐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비난받는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과라는 것도 우리가 그 성과가 뭐 수치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지금 일의 성과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성과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참 뒤에 나올 수도 네. 있고요. 그때 제가 뭐 어디 스티브 잡스인가? 네. 그분이 공부를 이제 대학교 어디 나오셨지? 하버드인가 뭐 중퇴를 하셨잖아요. 네, 대학교를. 중퇴하셨죠. 예. 근데 칼텍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 어디 네. 중퇴를 하셨는데 그 자기 전공 그 제일 기억에 남는 수업이 캘로그래피 수업이래요. 맞아요. 그때는 그게 뭐로 맞아요. 될지를 모르고 그냥 배웠는데 네, 맞아요, 나중